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대강 보해체 궤변 시리즈 세 번째로, 지난주에 제가 그 세종보 살리기 시민연대 초청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여기에서 다시 하려고 오늘 이렇게 제 혼자 나와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내려가서 이제 세종보 해체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세종보가 아주 독특합니다. 독특한 것이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그런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말입니다. 제목을 제가 오늘 조금 재밌게, 아마 이걸 다 들으시면은 실제로 이게 정말 개가 웃을 그런 코미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번에 했던 그 강의를, 제가 원래 가서 했던 강의는 강의 제목은 강과 문명, 그리고 이제 금강의 세종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전체적인 그 강의 개요를 보면은 아마 익숙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아마존강과 샌느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금강의 세종보는 어떤 본지, 이제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황당한 철거 소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강은 남아메리카의 주요 강이죠. 아주 큰 강이죠. 세계적으로 이게 두 번째 큰 강이가 그런 큰 강이고, 아주 밀림이 우거져 있고 이런 강이고, 여기에 이제 파리의 샌느강은 이 대서양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강인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 강을 가리키면서 대표적인 내추럴 리버, 자연의 강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샌느강은 대표적인 컬처럴 리버, 이 문명이 있고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 문명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샌느강은 이 사옹강하고 론느강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지중해까지 이 파리에서 배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 아마존강은 밀림이 우거져 있는데, 이 아마존강의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난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이 밀림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제가 그동안에 이 가난 문제, 가난과 이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서 아주 주목해 온 그런 강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밀림이 파괴되고 있고, 과거에는 이게 아주 원시림이 우거져 있었는데, 여기에도 수백 개의 댐이 생기고 지금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아마 이 분야를 좀 관심 있게 보실 분은 제가 번역했던 환경과 빈부의 두 세계라든지, 또 제 저서 부국환경론을 보면은 이 가난이 얼마나 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지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샌느강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샌느강이 왜 이렇게 문명의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문명의 강이 됐냐 하면은 1910년 1월 달에 파리에 이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45일 동안에 이게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책도 나오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진들이죠. 그래서 이 파리가 대홍수를 겪고 뭐 했느냐 하면은 그 이후에 1910년대에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과 같은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한 거죠. 위에 4개의 댐을 만들고, 또 이 파리가 독특한 것이 말이에요. 샌느강이 곳곳에 다른 강과 다 뚫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샌느강은 사통팔달 뚫린 강이다. 왜냐하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물을 다른 강으로 내보내야지 이 파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대홍수를 겪지 않는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또 거기다가 이 34개의 보를 만들었어요. 거의 매 20 내지 한 30km마다 이렇게 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파리의 이 샌느강 이 사건이 대홍수가 하나의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지금의 이제 이게 파리의 샌느강이죠. 근데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세계의 10대 물 전문 기업인데, 여기 보면은 비올리아 수에즈가 말입니다. 세계 10대 물 전문 기업 중에 1, 2위입니다. 1, 2위고, 이 1, 2위는 아래에 있는 뭐 3, 4위 뭐 저런 데하고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로 1, 2위가 되어 있는 그런 거고,
또 실제로 이게 세계의 이 물산업은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뭐 다른 반도체라든지 조선 이런 것보다도 훨씬 큰 산업입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가 흔히 세계의 물산업은 세계 5위다. 그 실제 이걸 따져나가면은 또 물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공공 분야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 포함 안 된 까지 다 하면은 엄청나게 큰 규모죠. 그런데 이 프랑스는 1910년대에 우리나라 4대강 사업 같은 걸 비슷하게 하고 홍수를 겪고 이러는 바람에 이 세계적인 이 물산업 강국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지금 현재 말이에요. 이렇게 샌드강과 같이 이런 곳에 이 보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보통 이 문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강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4대 문명도 다 강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 문명이 발달한 곳에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명의 강에는 또 반드시 보가 있고 런던 템즈강 같은데 보면은 45개 보가 있죠. 우리가 흔히 지난 19세기, 20세기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런던과 뉴욕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해가지고 나일론이다. 이 나일론 현대 문명의 상징인 이 나일론 두 도시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중요한 이 강들이 있고 바로 여기에 많은 그 보들이 있는 거죠. 런던 템즈강은 45개, 이 뉴욕 허드슨 강 같은 경우는 여기에 36개. 이 사실은 저 런던 템즈강도 이 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관리하기 전에는 저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런던 템즈강은 우리나라 한 낙동강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 크지 않는 강이지만은 이렇게 많은 45개의 보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허드슨 강은 보면은 허드슨 강은 위에 이 이리 운하가 만들어져 가지고 1800년대 초에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의 5대호까지 연결되어 있죠. 일부 자료를 보면은 35개인데 실제로 정확한 자료는 36개의 보가 허드슨강 1호로 연결돼 가지고 뉴욕이란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의 중심인 라인강도 86개의 보가 있고 미국 북미 대륙의 중심인 미시시피강에도 33개의 보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이 살고 이 문명이 흐르는 그런 곳에 보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문명의 강에 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칼처럴 리버의 7대 기능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홍수를 방지를 해야 되고 치수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물을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산업용수 이 끌어서는 이수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용한 물을 버리면은 강에서 이 배수를 해서 정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한 생활하수, 농경보 배수, 산업해수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버리는 거죠. 또 위락 우리 가서 또 사람들이 낚시도 하고 요트도 타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 배도 타고 하는 그런 위락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이 주운 북미 대륙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상당히 많은 물동량들을 바로 이 배로 가지고 화물도 이동하고 또 여기도 사람도 선박으로 관광으로도 서기도 하고 말이에요. 또 우리가 전력 아주 양질의 이 전력도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실제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강에는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또 강물뿐만 아니고 강변에도 이렇게 생물이 살아야 되는 이 생태 기능이 있죠. 이걸 우리가 7대 문명의 강의 기능이라 합니다. 실제 자연의 강은 뭔가 내추럴 리버는 바로 이 생태만 중요시하는 거죠. 이 생태만 중요시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4대강에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이 4대강 본류를 자연의 강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4대강은 자연의 강보다도 문명의 강입니다. 거기에 대도시 수백만이 사는 대도시가 있고 농경 배수를 끌어서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치수, 이수, 위락, 주운, 발전 이걸 위해가 보도 필요하지만은 보가 없으면 이렇게 불가능한 거죠. 보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고 배수 정화나 이 생태 기능 이것도 바로 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사용한 물을 버릴 때 보가 필요한지, 왜 생태를, 이 다양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가 필요한지 말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강의 세종보가 왜 수질과 생태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냐. 바로 이 세종보는 아주 독특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세종보는 16개 보 중에 말입니다. 유일한 도시보입니다. 이 도시를 관통하는 그런 보고 이 16개 보 중에 유일하게 뭔가 하면 노무현 정부가 계획했던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뭔가 하면 세종보가 지금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종보 계획은 이 16개 보 중에서 가장 먼저 다른 보들은 2009년에 이렇게 계획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2006년에 이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했던 것을 이 MB 정부에서 이걸 그대로 실행해 준 거지요. 그리고 이 세종보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한강에 있는 지금 신곡보하고 잠실보와 유사한 기능입니다. 사실 이 한강도 말이에요. 보를 만들기 전에 이랬죠. 과거에 이랬는데 88년도에 신곡보를 만들고 86년도에 잠실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기에 수심 한 4m 한 1억 톤의 이 물이 지금 차 있습니다. 이것과 아주 유사한 이 보가 뭔가 하면은 바로 세종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지금 신수, 경관이라든지 사람들이 가서 저기서 요트도 타고 뭐 이런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세종보는 말입니다. 한강에 있는 저 두 보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물을 세종 호수공원에 물을 끌어 넣는 거지요. 서울은 지금 한강물을 서울 시내에 어떻게 호수라든지 이렇게 끌어 놓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기 세종시는 여기에 세종보에 차 있는 물로 가지고 세종호수공원도 넣고 또 거기 가면은 세종시에 가보면은 여기에 뭔가 방축천인가 그것도 있고 뭐 몇 개, 두 개의 이 작은 도시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을 집어넣고 또 그 주변에 지금 뭐 여러 수목원 같은데 계획하고 있는데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쩌면은 세종보의 물이 한강에 있는 지금 보에 있는 물보다도 훨씬 중요한 기능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이 지금 수질과 생태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보가 이 세종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체하려고 하는 이 어떤 이 바보들은 수질과 생태계를 위해서 지금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왜 이런 코미디가, 첫 번째 코미디는 뭔가 하면 이게 노무현 정부인데 다시 와가지고 지금 이 정부에서 이걸 해체하겠다는 게 첫 번째 코미디고 두 번째 코미디는 뭔가 하면은 수질과 생태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본데 이것을 철거하겠다는 게 이게 두 번째 코미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 바로 세종보 위에는 말입니다. 대전시 150만 하고 청주시 85만의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흘러들어옵니다. 이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우리가 지금 하수를 처리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우리가 먹은 약의 한 90%가 하수를 갑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분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약 효과만 내고 다시 이것이 이제 화장실로 가는 거죠. 이 화장실로 가고 이게 우리가 먹었던 약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쓰는 무슨 화장품이라든지 집에서 사용하던 약 같은 거를 또 이렇게 화장실에 버린다든지 뭐 이게 뭐가면 PPCP라 해가지고 Pharmaceutical and Personal Care Product 바로 저 퍼스널 케어 프로덕트가 뭔가면은 화장품이라든지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쓰는 화학약품들 그게 다 화장실로 갑니다. 가면은 이게 어디 가느냐? 바로 이 의약품들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지요. 가면은 하수처리장으로 갔다가 다시 뭐 강으로 갑니다. 여기 이렇게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가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보통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이 화학약품들이 일부는 처리가 되지만은 처리 안 되고 얼마 되느냐? 10 내지 한 30%가 그냥 그대로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가면은 어디 되느냐? 강에 사는 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조개류, 뭐 개구리라든지 이런 양서류에 피해를 주는 거죠. 저기에 있는 피해 물질 이 작은 거를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은 일부 지금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 플라스틱 같은 저런 것도 그냥 들어가고 또 이 컨타미넌트가 바로 뭔가 하면 저기에 여러 가지 이 약품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물고기에 이 피해를 준다는 거죠. 주는데 그래서 이게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말이에요. 일종의 환경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 뭐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는 거죠. 이 뭐 거의 정설로 밝혀져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수컷이 지금 암컷으로 성전환되는 거죠. 물고기들이.
물고기가 암컷이 그 수컷이 암컷으로 성전환돼 가지고 크기도 작아지고 하는데 요 아래에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어류와 양서류가 이 암컷으로 성전환되는 바람에 이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설마 우리나라도 그럴까? 우리나라도 이게 뭔가 하면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말입니다.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 금강 같은데 이 여름 한철 비가 오면은 물이 차지만은 다 말라 있으면은 그때 흘러가는 물이 다들 뭔가 하면은 뭐 낙동강은 대구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 물, 영산강은 광주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 물, 금강도 대전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우리나라 4대강에 잡히는 물고기 100마리 중에 8마리가 암수하모입니다. 그리고 환경호르몬 영양인 듯. 이것이 뭔가 2007년 1월 4일에 나왔던 언론이죠. 이게 뭔가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보면은 말이에요. 2009년 1월 9일 날 중앙일보에 나왔던 강을 살리자 저게 보면은 영산강에는 말입니다. 지금 기형 물고기가 나오는 거죠. 상당히 오염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죠. 과거에 영산강에 흐르는 물의 60%는 광주시 하수처리장 물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건강한 생태가 유지될 수가 없지요. 그런 상태예요. 한강의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무슨 자료가 나오는가 하면은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강으로 들어갔던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정수장을 거쳐가지고도 정수장에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 다시 수돗물에도 나온다는 거죠. 저기 나오는 영등포 정수장, 인천, 그다음에 용인 이게 다 뭐냐 한강물입니다. 인천도 이게 잠실에서 가져가는 물이고 용인도 이게 팔당에서 가져가는 물이에요. 거기서 가져가는 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치약이라든지 세안제, 세탁 세제 이런 것들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서도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다시 강으로 갔다가 강에 상당히 높은 농도로 존재하다가 정수장에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일부 정수되고 남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부 또 타이에서도 나오고 한다 그러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난해 아마 초에 나왔을 거예요.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니 그냥 먹어라. 환경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을 저런 거를 관리해야 되지 멀쩡한 보호 해체하겠다고 지금 나올 게 아니라는 거죠. 보호 해체하면은 저런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강에 이게 물을 빨리 채우고 외국에서도 이 강에 보를 만들어가지고 특히 도시가 있는 지역에는 강에 보를 만들어가 물을 채우고 빨리 혼합을 하는 거죠. 저렇게 빨리 혼합을 하기 위해서 많으냐 이런 것들. 멀티포트 디퓨저 저런 게 다공성 확산기로 바닥에 집어넣어가지고 빨리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수는 강의 물보다도 온도가 높아요. 바닥에 집어넣어가지고 빨리 섞어내는 거지요. 그런 것들. 이걸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85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했던 논문 표지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뭘 했느냐 하면은 강에다가 하수를 처리해서 버릴 때 어떻게 이것을 잘 섞이게 빨리 혼합시키느냐. 저 혼합 지역이 뭐냐면은 바로 믹싱 존이라는 거예요. 저 믹싱 존을 빨리 줄이느냐. 저 믹싱 존을 빨리 없애야지 저것이 이제 강의 생태계에 물고기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안 주는 거죠. 저기서 혼합되는 과정을 미분 방정식으로 풀고 풀리지 않으니까 이걸 수치해법으로 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반응도 일어나고 저런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를 해 가지고 어떻게 버려야지 저 피해를 없애느냐. 저런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저 분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물을 채워가지고 강물을 버리면은 저 물에서 가라앉는 거지요. 저렇게 돌았던 것들이 일부가 흡착을 하고 가라앉아가지고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는 물을 빼가지고 저렇게 만들면은 건강한 생태계가 된다. 저럴 때 지금 물을 빼가 흐를 때 저 물은 거의 대전시 하수처리장 물하고 청주시 하수처리장 물에서 나온 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게 혼합이 되지 않고 처리를 했다 하지만은 저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미량 오염 물질이 남아 있는 거죠.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4대강 후에 금강의 수질을 보여주는 보여주기 전에 말입니다. 이 책을 잠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면 외국에서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책도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용한 하수처리장 물을
강에다가 버리고 또 바다에도 버리죠. 그래서 뭔가 믹싱 인 인랜드 코스탈 인랜드 앤드 코스탈 워터. 그 인랜드가 뭔가 하면은 강이나 호수에 이 물을 버릴 때 어떻게 빨리 혼합시키느냐. 이걸 연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풀고 그걸 이제 사전에 예측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코스탈 워터는 뭔가 하면은 미국의 LA라든지 이런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은 그 물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바다에도 집어넣을 때도 바다에 빨리 바다 생태계에 피해를 안 주게 빨리 혼합시켜 내주는 그런 분야의 책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강에 물을 빼고 하수를 그냥 그대로 버리려고 하수를 그냥 그대로 대구도 그렇고 낙동강 뭐 금강 영산강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또 금강의 4대강 사업 후에 그 생태계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그러면 수질은 어떻게 되느냐. 수질도 분명히 좋아졌죠. 이 좋아진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제 석사과정 학생 이 논문 지도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거를 미국의 괜찮은 SCI 논문에다가 이걸 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로 지난 1월 달에 나온 거죠. 2월 달에 보해체 결정 나오기 한 달 전에 이제 나온 건데 이 논문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금강은 아래는 여기에 볼을 3개 만들고 준설도 해가지고 물을 채웠지만은 위는 여기는 바로 여기 아무것도 대청호 위는 준설도 안 하고 이제 보도 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아래는 수질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볼을 만들었으니까 환경단체 말대로 나빠졌다든지 아니면 위에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변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실제로 비교하고 제가 분명히 이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 논문 내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제가 이렇게 조선일보라든지 문화일보라든지 뉴데일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또 방송에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이렇게 나오긴 처음입니다. 분명히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말이에요. 사실은 또 제가 석사 과정에 있으면서 조교를 하면서 그때 연구 조교를 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 미국의 뉴저지 북쪽에 있는 페사익 강에 바로 저기에 있는 보지요. 저 볼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를 걷어내고 바닥에 가라앉히고 또 저런 식으로 공기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해 가지고 저 연구를 해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85년도에 제 1생에 처음으로 나온 논문이 뭐 미국 수자원학회지에 85년도 6월호에 나온 게 바로 이게 제 이름인데 여기에 그 당시에 교수하고 제가 같이 냈던 논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제가 이게 볼을 만들면은 수질이 좋아진다. 그리고 또 이 하수 처리장의 기본 원리가 영국 템즈강의 보에서 나온 거예요. 볼을 막으니까 쓰레기도 걷어내고 이것을 이제 바닥에 가라앉히고 하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강의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돼요. 외부에 들어오는 걸 막는 건 한계가 있는 거지. 일단 돌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돌아온 것으로 뭔가 하면 볼을 막아가지고 쓰레기를 걷어내고 이제 바닥에 가라앉혀가지고 준설도 하고 또 바닥에 가라앉으면 저절로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청소동물들이 분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팔당댐에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걷어내는 거죠. 만약에 팔당댐에서 쓰레기를 안 걷어내면은 서울에 지금 엄청난 쓰레기들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 원리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우리나라 환경단체 특히 또 환경단체를 그렇게 자꾸 교육을 시키는 그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논문 쓰기 싫어하는 교수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지식을 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환경단체에 들어가고 환경단체의 생각이 결국은 또 뭐 하느냐. 바로 또 우리 정부까지 지금 국가의 정책까지 지금 달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새 정부의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다음에 이 황당한 보철거 소동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말입니다. 보철거 소동이 나오게 된 게 뭐냐? 바로 처음에 하나가 뭔가 녹조 이야기. 녹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런데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수질이 나빠졌다. 그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볼을 철거해야 된다. 뭐 이런. 그리고 또 자연 생태계 건강성. 완전히 지금 반대 생각을 했어요. 먼저 우리 녹조부터 보면은 말이에요. 보로 인해서 녹조 생겼다는 것은 황당한 사기입니다, 이게. 녹조라는 건 뭐냐 하면은 수온이 상승해가지고 식물성 플랑크톤 우점종이 지금 변화하는 건데 실제로 보십시오. 생태계라는 것은 초원에 풀이 자라야지 그 위에 그 풀을 나비가 먹고 뭐 여러 가지 벌레들이 먹고 새도 먹고 이렇게 생태계가 이런 식으로 연결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면 연결됩니다. 강의 생태계, 호수의 생태계, 물의 생태계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뭔가 하면 물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고 수초도 자라고 광합성을 해야지 그 위에 뭐 물벌레도 먹고 또 물고기도 먹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보통 보면은 보통 저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 저온수기 온도가 높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수교는 규조류라고 저렇게 했는데 규조류는 색깔이 약간 갈색이라든지 거의 뭐 독특한 색깔이 없는 그런 식의 규조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남조류라고 이 마이크로시스트 뭐 시스티스 아나베나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바뀌어지는 거죠. 온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그 강의 온도 보통 보면 25도에서 35도가 되면은 저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조류 농도라는 거 하고 조류 농도는 뭔가 하면 물 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를 말하는 거죠. 그거하고 녹조하고는 다른 겁니다. 녹조하고는 이제 다른 건데 녹조는 여름철, 그리고 조류 농도는 우리가 흔히 엽록소, 거기에 들어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에 들어있는 엽록소를 1년 12달 다 우리 국가 측정망에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조류 농도고 녹조는 뭐냐? 여름철 한철 고온수기 때 발생 온도가 25도에서 35도 저 사이에 이제 많이 자라니까 저때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해 가지고 이것이 녹조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한번 보면은 보시다. 여기 보면은 개방 후에 그러면은 이제 이 측정을 했는데 아주 이 황당한 아마 이 슬라이드에 이 잘못된 게 다 나타날 겁니다. 지난 6월 29일 날 국무총리실에서 말입니다. 이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환경부도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조류 농도가 볼을 열었더니만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하면서 다른 것도 몇 가지 나왔는데 보면 세종하고 공주보에 과거에 이 보에 물을 채웠을 때에 비해 가지고 개방 후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 하면서 과거 2013년부터 16년을 평균 내고 또 보 개방하고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비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41% 40% 줄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자료 보면 이 자료에 황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촌 죽산보도 개방을 했어요. 근데 왜 성촌 죽산보는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거기다가 백제보는 개방도 안 했어요. 미개방했는데 줄었어요. 이게 보면은 만약에 이 보 개방으로 가지고 이게 조류 농도가 줄었다 그러면은 세종 공주도 줄고 성촌 죽산도 줄고 대신에 뭐가 백제보는 안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백제보가 성촌 죽산보처럼 이렇게 올라가든지 안 변해야 되는데 이게 엉터리 나온데도 국무총리실에서는 뭔가 하면은 조류 농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게 이 무지와 거짓이 숨어 있다는 거지.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렇다면은 왜 그렇냐? 우리가 이게 바로 가뭄지수로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를 개방한 데가 뭔가 하면은 영산강도 그렇고 여기 있는 게 기상청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가면은 여기에 대전의 가뭄지수하고 영산강 광주의 가뭄지수는 2018년도에 이 가뭄지수예요. 그리고 비교했던 데가 어디 있냐 하면은 2016년, 13년에서 16년 사이죠. 여기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비교했는가 하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비교를 했지요. 여기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왜 저렇게 자료가 나온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영산강 광주는 보십시오. 2013년부터 16년 사이에 가뭄이 안 들었지요. 오히려 2018년에 가뭄이 조금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성촌보, 죽산보는 조금 올라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전의 금강은 보십시오. 2018년에 비해 가지고 2013, 16이 13에서 16 사이가 그리고 특히 2016년에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 왔잖아요. 저런 거를 평균을 내 가지고 하니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뭔가 하면 저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공주 세종보가 저것이 41% 40% 줄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저거지요. 2013년부터 16년이 2018년에 비해 가지고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가뭄이 더 심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줄었는데 그것을 마치 보를 개방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이 엉터리 해석과
통계 비교도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는 4년, 하나는 1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A반의 수학 성적과 B반의 수학 성적을 비교하려고 하면은 같은 한 해 또 같은 명수로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말이에요. 하나는 4년, A반은 4년, B반은 1년 이렇게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은 거죠. 저거 잘못된 통계인데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저것도 잘못됐으면 말고 해석도 완전 엉터리로 했는 거죠. 보십시오. 백제보는 왜 내려갔어요? 보를 개방도 안 했는데. 그 바로 금강수계가 이것이 이제 가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개방도 내려가고 줄었고 공주세종부도 줄은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겁니다. 언론에서는 뭐라 보도했느냐. 이 1월부터 6월달까지 조류 농도가 이렇게 줄었다고 보도를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뭔가 하면 녹조가 줄었다. 녹조는 여름 한철 더울 때 나오는 겁니다. 녹조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조류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르다 그랬는데 언론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완전 국민들한테 이제 거짓말 방송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다행히 말입니다. 2개월 뒤에 이것이 사기극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것도 어딨냐? 바로 세종보에서. 연합뉴스에 8월 15일 날 뭔가 하면은 세종보 수문을 개방했더니만은 녹조원인 남조류 외래 급증 그래놓고는 수량이 대폭 줄고 상류에 오염원이 유입된 탓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2016년은 보를 열지 않았죠. 이럴 때 뭔가 하면은 세종보 측정을 해보니까 보십시오. 8월 평균이 1953마리였다. 2017년에는 8월 평균이 3,000마리였다. 8월이 날씨가 더우니까 이때부터 7월 말에서 8월 달에 우리나라 이게 녹조가 나오는 거죠. 근데 2018년 보를 개방했잖아요. 보를 개방하니까 11,140마리로 급증했다. 그리고 이 환경부에도 보면 이 자료가 보면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래서 보 개방 후에 남조류 세포가 3배 이상 급증을 한 거죠. 이 보를 개방하니까 더 급증한 거죠. 그리고 이 환경부 자료도 보면 여기 있죠. 클로로필 따로 있고 남조류 세포 수 따로 있죠. 클로로필은 뭔가 하면 조류 농도에 1년 사시사철 측정하는 거죠. 측정하는 거고 남조류는 뭔가 하면은 1년 사시사철 측정하면 다른 데는 보면은 제로예요. 근데 보면은 보통 8월 달에 이 세포 수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6월 달 같은 데도 뭐 조금 35마리 뭐 나오긴 하지만은 거의 여름에 한철 급증하는 바로 저것이 뭔가 하면 녹조죠. 녹조인데 아까 그 언론에서는 뭔가 하면은 이 클로로필 A 농도하고 이 남조류하고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지금 거짓말 방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그 펜앤마이크 이 정규제 TV에 4대강 녹조 사기 증거 나왔다 해가지고 8월 17일 날 올렸어요. 지금 보니까 27만이 뷰가 보니까 27만 조회수가 나왔더라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뭔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8월 17일 날 제가 올린 거는 세종보에 대한 거고 또 이제 공주보, 백제보 어떻게 됐느냐. 공주보, 백제보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것이 오염물질이 제거가 안 되니까 내려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요. 그래서 공주보, 백제보에 대한 거는 8월 22일 날 보개방으로 밝혀진 4대강 녹조 거짓말이라는 걸 그랬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보를 개방하면은 이 녹조가 이렇게 3배로 늘어나느냐, 남조류가 3배로 늘어나느냐. 바로 이 수량이 없으니까. 여름철에 온도가 급속히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고 또 희석이 안 되니까 영양물질이 비료 성분, 이 인이라는 거,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는데 필요한 인이 급속히 증가한 거죠. 그래서 지금 3배 이상 급증하네요. 완전히 이게 뭔가 하면은 보를 개방하면은 녹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게 여기서 바로 이 세종보에서 아주 잘 밝혀졌습니다. 또 보 개방 후에 그러면 수질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제가 이제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2018년 이 보개방을 했지요. 보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2017년의 경우는 뭔가 하면 저게 중간에는 보를 개방하고 앞에는 보를 안 개방하고 1년 전체가 개방한 건 아니라 가지고 2017년보다도 2015, 16을 가지고 비교를 가장 가까운데 왜냐하면 멀리 하면은 그 사이에 다른 유역에 다른 오염원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2015년은 후반기에 아주 8월 달부터 가뭄이 심했고 2016년은 전반기에 가뭄이 심했어요. 저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때 안희정 지사가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올려가지고 충남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 아주 극심한 가뭄이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가뭄이 아주 심한 시기는 이 비교를 하면은 1대1 비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비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2018년 가뭄이 오기 전에 가뭄이 2018년하고 가뭄이 오기 전 2015년 1월부터 6월 달까지 하고 2016년 7월부터 12월을 비교를 해봤어요. 새 정보 보십시오. 두 개가 노체인지고 다 나빠진 거예요. 디그레이드 다 나빠진 거죠. 보를 개방하니까 수질이 나빠진 거죠. 당연히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공주보도 보십시오. 당연히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가 노체인지가 있고 거의 다 전부 다 디그레이드, 즉 전부 나빠진 정도도 보십시오. 40%, 30%, 어떤 경우는 부유물질 같은 거는 거의 한 90%, 공주보는 부유물질이 거의 100%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 다 95% 실내 구간이죠. 실내 구간을 가지고 했는데 그 수질이 보개방으로 해가지고 수질이 나빠진 거죠. 나빠졌고 백제보는 말입니다. 개방을 안 했어요. 개방을 안 하는 이 백제보는 오히려 보여요. 저기 보면은 임프루브드 증가한 것이 있다고요. 저기 노체인지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사이에 이 자연이다 보니까 가뭄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백제보가 미개방했는데 수질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여기 보면 좋아졌다는 이야기 뭔가 하면은 보를 미개방해가지고 수질이 좋아졌다는 말은 2018년 가뭄이 바로 2015년 전반부하고 2016년 후반부. 다시 말해 저기에서 빨간색을 제외한 2015년하고 빨간색을 제외한 2016년하고 보다도 그때보다도 2018년 가뭄이 덜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2015년 전반부하고 2016년 후반부 가뭄이 2018년보다 더 심했으니까 이것을 비교하니까 마치 2018년이 수질이 좋아진 거로 나오잖아요. 이런 영향 때문에 다시 세종보라든지 이 공주보에도 일부 노체인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저런 거예요. 이 수질이 분명히 좋아진. 근데 환경부에서 뭐라고 변명했느냐? 변명이 뭔가 하면은 2018년 가뭄 때문에 2018년 가뭄이 2015, 16보다 훨씬 적었죠. 그런데 가뭄 때문에 개방을 했는데 효과가 저조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엉터리. 이게 보면은 이게 세 번째 코미디예요. 완전히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 고개방으로 확실한 수질이 악화되고 앞으로 보를 철거하면은 수질은 엄청 나빠집니다. 나빠지고 녹조도 더 생기고 생태계의 피해도 더 생긴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강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이라고. 생태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금 개방해놓고 뭐라 그러냐. 환경부에서 말이다. 모래톱이 생기고 새가 날아왔다. 생태계 건강성이 회복되었다. 이거 완전 코미디죠. 보십시오. 강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지천에 살 생물이 있어요. 맹꽁이가 살고 저기에 지천에 새가 날아오고 금강에도 저도 뭐 지난주에 금강을 2번 가봤는데 거기에 새가 저기 세종보 저기 모래톱 말고도 날아올 때가 많아요. 그 위에 보면은 뭐 여러 곳이 있는데 저런데 지천에 살 생물이 따로 있고 본류에 살 생물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완전히 큰 강을 개천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개천에 가야 할 생물들이 내려왔다고 이것이 생태계 건강성이 회복됐다. 이 엉터리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것을 저런 식으로 만들면은 생태계의 환경 호르몬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저기에 흐르는 물에 물 뺐을 때 흐르는 물에 거의 대부분이 어디겠어요? 대전시 하수처리장 물하고 청주시 하수처리장 물이 저렇게 흘러오는 거죠. 저 물 속에 물고기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희석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뭔가 하면 팔당댐 같은 거는 지금 팔당댐이 일종의 큰 보예요. 이렇게 한 20m 되는 아주 큰 보인데 저기에 73년도에 완공했는데 저 자료가 있습니다. 저 72년도에 뭔가 하면 어류가 국가 31종이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마치 그런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2004년도에 또 조사를 했는 자료가 있어요. 그 보면은 어류가 15과 45종이 45%가 증가했어요.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물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물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큰 강에는 결국은 물이 많아야지 건강한 생태계가 되는데 저 큰 강을 물 빼놓고는 생태계가 살았다. 건강성이 회복됐다. 이거 엄청난 어처구니는 코미디죠. 이것도.
어처구니 헛소리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 세종 시민도 알아야 되고 전 국민이 알아야 되고 저는 보니까 이 방송을 꼭 그 환경부에 계시는 우리 환경부 공무원들도 꼭 보시고 특히 그 4대강 지금 뭐 보해체하려고 하는 조사평가위원회인가 거기 있는 분도 지금까지 강 한 번 연구하지 못하고 강에 대한 논문 한 편 제대로 못 내고 뭐 이런 경제학 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또 무슨 생물학과의 교수가 보니까 뭐 수질 전문가라고 뛰어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하는데 지금 분명히 한번 보시라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 이런 지금 그걸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엉터리 경제성 분석을 한번 보자고. 이게 이제 경제성 분석.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게 뭔가 하면은 그 경제성 분석인데 그것도 한번 꼭 보십시오라고. 보면은 이게 보면은 세종보의 큰 중요한 게 바로 경관 편익입니다. 서울에. 근데 경관 편익이라는 항목도 없어요. 아예 제로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세종시의 이 보는 독특하게 뭔가 하면은 저기에 보면 발전제, 소수력 발전소, 모든 지금 보에 16개 보에 다 소수력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소수력 발전소 발전 비용이 보통 유지 관리보다도 적은데 지금 뭐 세종보만이 유일하게 뭔가 하면 소수력 발전비가 유지 관리보다도 더 많아요. 더 많고. 그걸 이제 해체하니까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만은 양이 더 많죠. 근데 제가 세종시에 가서 세종시에 계시는 분들 만나니까 저 소수력 발전 비용도 잘못 지금 평가되었다는 거지. 연에 한 20억 정도가 나오는데 저것을 지금 40년을 해가지고 131억으로 평가했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더라도 지금 유지관리보다도 한 해 동안 발전 전기 팔아가지고 나오는 돈이 유지관리하는 돈보다도 많다는 거죠. 그냥 두면은 다 관리되는 거죠. 그리고 물 다 사용할 수 있고. 요거를 조금 더 크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말입니다. 세종보를 한번 보면은 말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 경제성 분석하게 된 게 뭔가 하면 엉터리 설문조사 때문에 완전히 사기성 설문조사를 한 게 뭔가 하면은 세종보를 지금 해체를 하면은 수질 생태계가 나빠지는데 수질도 나빠지고 녹조도 더 생기고 생태계도 나빠지는데 더 좋아지는데 그러면은 더 좋아진다면은 얼마나 돈을 더 낼 수가 있느냐. 그걸 물어가지고 돈으로 환산한 거죠. 이 지금 보십시오. 물는 것도 어떻게 물었느냐. 2017년도, 지금 2017년도에 물이용 부담금 조사하면서 이게 뭔가 하면 건강수계에 사는 500명에게 세종시에 있는 분은 거의 뭐 참여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건강수계의 500명을 인구 비례로 그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사람들, 그 대전광역시한테 저게 많이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고 세종시는 극히 일부죠. 그렇게 해가지고 물었는 이 돈을 금강의 경우는 보가 3개 있으니까 다시 n분의 1로 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할당을 해가지고 낸 게 적용입니다. 그 지금 그래가지고 나와보니까 해보니까 경관도 제로하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은 BC가 2.92가 나왔다. 그 해체 결정을 한 거죠.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 결정을 진짜 이거는 또 하나의 코미디입니다. 또 하나의 코미디예요. 이런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3월 21일 날 올린 게 뭔가 하면은 4대강 경제성 평가 사기냐 코미디냐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못 보신 분은 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더 충실하게 이제 그걸 할 겁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세종시, 세종보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다른 데 있는 보다도 문명해 봅니다. 바로 도시에 이 사람들이 살고 그 주변에 경관도 보고 그 주변에 휴식도 취하고 위락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문명의 본데 모든 문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보가 있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뭐 파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뉴욕이라든지 뭐 런던 곳곳에 이 보를 가지고 물을 관리해 가지고 그런 이 문명의 이 지역에 도시 한가운데 지금 흘러가는 이 지역에 보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생태계, 수질, 녹조 뭐 각종 것들 때문에 보가 필요한 거죠.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세종시에 내려가서 했던 거기에 제가 이제 강의했던 것을 좀 더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에는
또 그동안에 이 지금 보해체를 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이 궤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수질 분야에 황당한 5개의 수질 항목을 가지고 무슨 뭐 퇴적물 오염도가 어떠니 이러면서 이 수질이 나빠졌다고 만들어내는 그 궤변, 특히 그것을 담당했던 분이 보니까 어때 생물학과에 플랑크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질 전문가로 이 돌변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것을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걸로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